이번 시간에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이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 언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언어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를 거고요.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왜 싸울까요? 말싸움 자체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게 컨텐츠, 싸움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말꼬리를 붙잡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보고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위와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론하듯이 어느 정도 과장을 좀 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되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하듯이, 그리고 협력적으로 관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또 친밀하게 이야기하듯이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관심 있는 대화 주제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언어의 해석이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여성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화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의 바른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요, 일단 사과했으면 끝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했겠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겠지, 이러면서 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해석이 다른데요. 여자는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한 그냥 윤활유 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거나 오픈 토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식이 부족한가? 이해가 부족한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무능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것과 칭찬에 대해서도요, 여자는 대화의 마무리를 위한 관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고,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진짜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도 달라야 됩니다.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여자 앞에서는요, 직설적이고 튀는 말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불리하죠. 근데 남자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남자 동료나 상사 앞에서는 튀는 말, 그리고 튀는 행동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어요. 강한 인상을 먼저 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최신 유머를 사용을 해서 유쾌하게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하고 갈등이 생기고 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혼났을 때 이 대처법이 있어요. 여자는요, 잘못한 이유와 과정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여자 대처법은 좀 달라요. 남자가 화가 났을 때는요, 변명을 하거나 말꼬리를 계속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면 미안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변명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자하고 대화를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쥐포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근데 남편은 쥐포를 사오지 않습니다. 왜 쥐포 안 사왔어? 그러면 쥐포 좋아한다고 했지 사오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얘기할 때는 쥐포 사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받아들이는 것, 해석하는 것,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바로 둘 사이에서 유연성을 갖춘 대화 방식이라는 겁니다. 꼭 내 말이 옳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남자는 여자의 그런 평등하고 그리고 우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인정하고, 여자는 남자의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이슈 중심적인 스타일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과 이야기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곳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상대방은 나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한 가지 주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한 가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옛날에 잘못한 일, 다른 섭섭한 일까지 여러 가지를 몽땅 가져와서 막 싸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대화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 싸우기도 하고 대화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일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꺼내게 되면 관계는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주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 주제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지, 계속 그 대화의 이슈, 주제를 염두에 두고 계속 대화를 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연인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더 심화되지 않고 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스킨십이 많을수록 친밀감이 높아지거든요. 세 번째가, 감정을 표현해라.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표현하세요. 욱하거나 화를 내란 뜻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된다. 네가 그런 표현을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은 내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상대도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구나를 알고 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 4가지는요, 상대의 감정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싸운다고 막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애인하고 싸울 때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상대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절대 피하시면요, 싸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더 사랑이 깊어지게 싸우는 방법을 배웠고요.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의 언어 표현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남자 여자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